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장관급으로는 이번에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법원 결정의 판결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더니 어제는 강민석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강변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도 않고 판결문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언론한테 주문을 강력히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강민석 대변인이 처음에는 법원의 판결이니까 지켜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속된 말로 조인트 몇 대 까진 거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문이 직접 혼냈든지 아니면 누구 쓰리쿠션으로 혼냈든지 똑바로 해, 이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되던 거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되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런 법원 판결에도 블랙리스트라는 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도둑놈 보고 절도범이라고 했는데 도둑놈이긴 해도 절도범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죠. 도둑놈이나 절도범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기춘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 그때 직권 남용으로 얼마나 가혹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고 유죄 판결 결국 내렸잖아요. 결국 문화부,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그 사건으로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죠. 이것도 똑같은 직권 남용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는 돈에 관한 거고, 좀 이제 좌편향된 단체한테 정부 지원금을 좀 제동을 좀 건 거죠. 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한 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심은 거죠, 억지로. 그 문제인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인사 간담회에서 임원을 다 정해서 내려보냈다잖아요. 친북단체 이런 데는 사실 광우병 시위 앞장서고 한 데는 조금 지원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런 거 갖고도 그렇게 가혹하게 구속하고 처벌하고 했던 데가 지금 사람을 공공연하게 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산에서 국밥집 사장하던 사람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갔어요. 국밥집 사장이. 문인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문재인 팬클럽 운영을 했대요. 문인이라는데 시집 몇 건 낸 건데 그렇게 따지면 문인 아닌 사람이 없죠. 저도 책 몇 권 냈는데 저도 그럼 작가게요? 저도 문인이게요? 작가라고 그런 사람 유시민이는 스스로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 몇 권 내놓고. 권경업이라고 국립관리공단 이사장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냐? 국밥집 받은 사람을 응모하는데 16명 냈어요. 근데 서류심사에서 9등했어요. 9등. 9등인데 그거를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5등 내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속에서도 써주고 대신 써주고 그래서 경영계획서 이런 거 쓸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다 써줬다. 그렇죠. 5등 내에 이제 면접을 보냈거든요. 면접 보냈는데 몇몇 심사위원이 권경업이라고 그 사람 국밥집 사장한테
100점 만점 만점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40 몇 점, 50 몇 점도 맞았는데 100점짜리가 나오니까 이거 된 거예요. 예. 서류도 이런 사람도 다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게 어찌 중대범죄가 아니고 우리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없다?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정말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이거야말로 불법 채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죄질이 나. 불법 채용만 했으면 괜찮은데 있는 사람을 또 불법으로 강제로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는 사람은 표적검사, 보복검사 해갖고 너 죽을래 그거거든요. 그렇죠. 김밥집에서 김밥 먹은 것까지 다 뒤지잖아요. 털어서 너 안 나올 게 어딨어. 하고서 KBS 이사 한 명이 김밥 그렇죠. 먹었다 해갖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3,000원짜리 먹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관이 추천한 후보를 내정했는데 문재인 정권 와서는 청와대에서 추천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청와대에서 헤드헌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냥. 뒤에 문재인은 또 팔짱 끼고 있고 그 조현옥이라고 인사수석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거죠. 그래놓고 이런 범죄가 아니라고 우긴다는 게 이상하고 오죽했으면 법정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법경 판결문에 나와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번에도 판결문 보니까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게 114번. 114번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환경부에 지시한 게 25번. 그러니까 그 사람 몇 명 뽑으면서 그냥 다 한 거예요. 이틀마다 보고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공모를 한 거죠, 공모. 근데 이번에 수사도 이게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거 검찰 수사할 때 이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어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러면서 끝까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현옥까지도 못 올라갔어요. 그때 밑에 신미숙이라고 이번에 그 집행유예 받았죠. 그 사람 균형인사 비서관까지만 유죄를 받은 거지. 앞으로 저기 왜 조현옥 그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조사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 올라가면 또 문재인 이 사람들이 무슨 공모를 해서 낙하산 인사를 했는지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니까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오면은 이거 다시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1호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오도록 막았고 그 윗선 수사도 못 오도록 이성윤이가 막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들 그러니까 한찬식 지검장 그다음에 권수철 차장 주진우 형사 6부장 다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한직으로 갔다가 옷을 벗었어요. 변호사 그래서. 개업하고 그 중에서도 제 후배도 하나 있는데 아주 뭐 검찰총장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옷 벗어서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수사했던 사람들은 그냥 뭐 다 한직으로 내쫓아버리든가 옷을 벗겼던 건 아닙니다. 그 귀양 보내고 쫓는다고 수사가 영원히 미궁에 그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저 홍어가 왜 볏짚단 속에서 발효되는 것처럼 지금 잘 숙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죠.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가 환경부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기관이 환경부만 있습니까? 거기는 뭐 별거 아니고 사실은 뭐 기재부라든가 산업부 그렇죠. 또 뭐 저는 금융쪽 건교부 금융쪽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공공기관장만 해도 330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데는 없었겠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사실은 했다고 이게 말하죠.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왜 김의겸 당시 이거 수사할 때 대변인 그 민간인 대상에 우리는 저 사찰 DNA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유전인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사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슨 웅덩이를 흐리니 어찌냐 하면서 사찰 DNA가 없다겠죠. 홍영표 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뻔뻔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결과를 보면은 저는 두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메랑과 그 많이 봤던 기시감 드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하고 또 뭐죠? 데자뷰.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한다면서 직권남용으로 다 걸었거든요. 억울한 사람 많이 넣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수사했던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데자뷰. 박근혜 때 있었던 직권남용보다 지금이 훨씬 커요. 그럼요.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순진했다고 봐야 되나요? 용공단체, 친북단체한테까지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는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순진한 차원에서 했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도 면밀하게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고 아주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강민석이는 블랙리스트 없다는 얘기도 했지만 공공기관 임원은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취직을 했다. 이렇게 또 어제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서류는 나중에 뜯어 맞췄겠죠. 심사도 하고. 그러나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추천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응모한 사람만 세된 거죠.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응모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임원 추천위원이 한 80여 명 됩니다.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완전히 이미 다 내정되어 있는데 해놓고 거기에 들러리 선 거예요. 들러리 쓰고 회의하고 뭐 도시락 먹으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뭐 내정은 국밥집 사장도 되고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어디 공공기관 이제 신문에도 자주 나오죠. 뭐 임원 모집한다. 그 공고가 나올 때는 이미 내정이 된 겁니다. 다 형식적인 절차만 받기 위해서 그 공고를 내는 거죠. 그거 못 모르고 이제 막 열심히 지어놓고 그냥 서류 다 준비해갖고 낸 사람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죠. 국가가 아주 노골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그렇죠.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 거예요. 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김은경 장관 법정 구속시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김은경 너는 모든 거를 왜 두 가지 탓으로 돌리냐. 하나는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그렇죠. 전 정권에도 그랬다. 그러고 또 하나는 다 부하 탓이라. 다 밑에 책임 돌리고 너는 그럼 도대체 뭐냐. 법원 판결에 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김은경이가 좀 법적 구속된 그 이유가 그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 이런 게 많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희 부장판사가 이 김은경 판결을 하면서 강민석이는 뭐 적법 절차로 취직을 했다는데 전례 없는 대대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고 타파해야 할 정말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판결문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정당하게 임기 채웠다. 이런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또 뭐 단속한다 해갖고 자기들이 가짜 뉴스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그렇죠.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언론에다 재갈을 확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유튜버 무슨 SNS 이것만 단속하더니 썩 이제 언론이고 그렇죠. 뭐 전부 다 포털이고 다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건 다 넣어서 단속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유튜브에서 좀 비판한 거 그나마 터놓고 비판한 거 그걸 이제 못 보겠다 해갖고 단속을 하겠는데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 요거도 먹는 거 그냥 다 해서 마음껏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여 남은 정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각종 그 민주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낙연의 혼은 헛발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익공유제부터 뭐 사면부터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는데 지금 언론 악법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낙연으로 봐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네. 지금 재판부도 신미숙 비서관 네. 1년 6개월형의 3년 집행유예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 이유가 이러한 정도 조직적인 범죄를 신미숙 네. 비서관 선에서는 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단서를 달아서 집행유예를 해준 그렇죠. 거예요. 너는 밑에다 그렇다고 이거죠. 하면 밑에다 이거죠. 그 위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윗선이 개입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그걸 제가 수사가 안 된 걸 재판부가 뭐 판결을 그렇죠. 내릴 수는 없기 네. 때문에 거기에 네.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썩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가 왔는데 네. 추범계라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합쳐놓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윤 총장이 결단을 해서 재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예. 예, 이거는 벌써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미수까지 처벌이 됐으면 그 우회가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또 민정수석도 예, 관련이 있지 민정수석도 관련이 있고, 그때 조국도 관련이 있고. 이인걸이라고 네, 직감반장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김태우가 폭로하기는 그렇죠. 이인걸의 지시로 다른 그 수사관이 네. 전국 330개 네. 기관의 임원 그 자료를 뽑느라고 밤새워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네. 기관,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원들 딱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쫓아낼 사람, 조금 살려줄 사람 이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파헤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융 쪽 인사를 맡았던 게 어떻게 보면 유재수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예. 유재수. 금감원 국장 하던 사람인데, 그 뭐 문재인하고 형 동생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세로 금융 쪽 인사를 주물렀다는 거죠. 말아먹었다고 그러죠. 말아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현옥 인사수석 외에 뭐 민정수석도 있고 다 있고 또 외에 그 비서실장 당시에 그 임종석 있고 그 외에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모 씨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이다. 다만 이제 잠깐 쉬고 있는 활화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뭐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공공기관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채용 또 임원들을 쫓아내는 그런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채용 과정에서 답을 다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대신 뭐할 써주고 테니까 뭐.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면접에 물어볼 답안들을 다 이렇게 줬다는 거. 조국 딸이 뭐 가짜 뭐 인턴 논문 쓴 거 이거 갖고 그 의전원 간 거랑 비슷한 거죠. 다 가짜 하는데 진짜 한심한 게 환경부의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장관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환경의 질을 미세먼지와 황사로 이렇게 고통받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환경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탄소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또 가습기 이것 때문에 또 생명이 오간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장관이 하자마자 한 게 사람 박는 거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4일 날 김인구가 취임했는데 9일 날 빨리 쫓아낼 사람하고 심을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올리라. 그런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그 청와대라든가 내정자 중에서 좀 이 경력이 부족하면 거기다가 다른 것을 넣어 가지고 보충까지 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내정자는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겨레 출신의 박모 씨가 환경공단 감사로 내정됐다가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오지게 서류심사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그렇죠. 문책당했잖아요. 국장은 전보조치다 해갖고 자천되고 어디 연구원인가로. 당시 안병옥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불려와서 작사하려고 조금 있다가 엎어졌어요. 사표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잘못했다고 차관까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라 뭐가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이라 하면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뭐 최순실,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죠. 예. 재벌에 계셨으니까 예, 알지만 예. 재벌 회장들도 사람 뽑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뽑으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벌은요 사람 뽑는 민원은 누가 해도 안 듣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잘못 뽑으면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망해요. 이거 국가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재벌 회장한테 나 돈 줘. 예. 공갈치면 돈은 줘요. 근데 이 사람 좀 역할 좀 맡아주시오 하고 사람 심은 날은 그건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망하는데요. 그리고 회장 감옥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아무나 막 그냥 사람 하는 게 나라 국정에 대한 이게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자기식으로 막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은 회사 망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예. 얼마나 큰 역할과 그 권한을 갖고 네, 있습니까? 그럼요. 특히 임원급 이상합니다. 네. 기관장. 네. 그 공공기관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또 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니,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비슷할 때 시작했거든요. 네. 애플이 처음에 했잖아요, 스마트폰. 삼성은 빨리 따라갔잖아요. LG는 한 발 늦었잖아요. 한 발 늦었죠. 그 사람 차이거든요. 그때 LG는 외국인 임원도 고용하면서 외국어로 막 회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말로 회의한다는 게 서로 잘 알아듣습니까? 회의 끝나고 한국 사람끼리 따로 회의하고 외국 사람끼리 따로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LG 휴대폰 망해가지고 지금 접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기서 떼돈을 벌고 있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 탈원전 하나 그렇죠.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그냥 다 망쳐놨잖아요. 예. 우리 미래 먹거리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숨어서 저 핀란드 말로 뭐 북쪽이라는 단어 아이콘 심어놓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거나 기한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럼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런 부정 채용의 내용들을 샅샅이 공개한 것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그 중요한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뽑는데 이런 식의 부정을 저질러 수 있었을지, 이것은 무슨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문재인 정권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다 선발하고 채용했다, 이런 주장을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사표를 낼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뻔뻔한 사람들끼리 거짓말 한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뭐가 그게 잘못이냐, 그렇게 지금 우겨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편안한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